난. 언니, 오랜만이네. 같은 회사 근무해도 회의할 때 아니면 만나지도 못하고. 나 안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어서 달 보면서 좀 울었다. 너만이라니? 같이 밥 한 번, 차 한 번을 못 먹고 오늘은 웬일로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해? 언니 생일이잖아. 조그마한 선물 하나 샀어. 밥도 내가 살게. 뭐 이런 걸 챙겼어, 우리 나이에. 아무튼 고맙다. 잘 쓸게. 생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내가 태어난 날 아냐. 그리고 언니야말로 생일이 중요하지. 지금부터 생일 다 챙겨 먹어도 50번도 안 될 수 있어. 자꾸 이러면 나 진짜 운다. 하긴 네 말이 맞다. 내 나이가 52세인데 내가 100살까지 살 것 같진 않고 50번도 안 남은 거 막이나 하네. 꼬박꼬박 다 챙겨 먹어야지. 선물도 해줬는데 무슨 밥을 네가 사? 밥은 내가 살게. 됐어, 언니. 내가 언니 밥 한 번 꼭 사주고 싶었어. 애들 먹이려고 이것저것 보내주고 늘 고마웠거든. 뭐 대단한 거나 좋니? 집에 있는 먹거리 몇 갠데. 그래도 오랜만에 앉아서 떠드니까 좋다. 넌 진짜 왜 이렇게 바빠? 애들이 어리잖아. 일 끝나면 바로 뛰어가서 애 데려와야 돼. 아버님 저녁도 차려야 되고. 신랑도 없이 시아버지 모시느라 애쓴다. 신랑은 주말마다 올라와. 지난주는 못 왔어. 일이 많아서 주말에도 근무해야 했나 봐. 시아버지랑 어린애 둘이랑 사는 자기 와이프 주말에도 못 도와줄 만큼 대단한 일이 뭐래니? 회사에 뼈를 묻는 것도 아니고. 올라와서 너 숨이라도 돌리게 해주지. 주말에 일하면 수당 많이 나와서 좋지 뭐. 신랑이 온다고 나 도와주는 것도 아니야. 오히려 일만 늘어나. 종일 잠만 자고 밤이면 시동생이며 친구들 불러서 술판 벌리고. 이 머저리야. 요즘에 너처럼 사는 사람이 어딨니? 차라리 애들하고 분가를 했어야지. 이러다 말고 시아버지 밥상 차리러 뛰어들어가야 되고. 그래도 아버님이 계시니까 내가 급할 때 애라도 맡기는 거지. 어제도 필터 교체하기로 예약해서 방문하려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고객이 안 된다고 해서 애들 데리러 갔거든. 그랬더니 다시 전화해서 빨리 오라고 하잖아. 그 바람에 아버님한테 애들 픽업 대신해달라고 하고 필터 교체하러 갔었어. 하여간 자기들 스케줄만 중요하고 코디는 아무 때나 와도 되는 줄 알아. 시간은 길거리에서 버리고 점심도 차에서 대충 먹었더니 몸 상하고. 아주 지겹다, 이 일. 그래도 애들 키우면서 시간 조절 어느 정도 되고 이만큼 돈도 벌 수 있어서 난 괜찮은 것 같아. 언니, 그래도 어제 그 집 엄마 갑자기 오라고 해서 미안했는지 공기청정기 하나 신청해줬어. 어머, 그래?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지. 너 이달 수당 괜찮겠다. 지난주에도 하나 했다며. 그래서 애들 봄옷 하나씩 사주려고.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때려치울까 싶다가도 또 일 잘 되면 오래오래 다녀야지 싶어.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고. 그래, 넌 한참 일해야지. 애들이 이제 유치원 갈 나이인데. 대학까지 가르치려면 10년도 더 남았네. 시아버지 성격도 불같다며? 그럼 집에서 부딪히느니 차라리 나와서 일하는 게 낫지. 그러게. 오히려 나는 돌아다니니까 좋아. 사람들 만나서 잠깐씩 얘기하고 그런 것도 재밌고. 네가 성격이 무던해서 그래. 난 일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질렸는데. 하긴 그런 성격이니 불같은 시아버지, 멋대로 사는 남편, 어린 두 아들하고 같이 살지. 너 나중에 잘 살 거야.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언니 말대로 꼭 부자 될게. 언니가 긍정적으로 말해줘서 그런지 난 언니 만나면 늘 힘나더라. 꼭 부자 돼. 남으면 나한테 기부도 좀 하고. 저녁. 저녁 언제 먹니? 아버님 오셨어요? 지금 찌개 다 끓였어요. 차리기만 하면 돼요. 알겠다. 씻고 올 테니 얼른 차려라. 배고프다. 아직 안 차렸어? 나 배고프다니까. 일부러 저녁 안 먹고 일찍 왔는데. 저 아버님, 제가 취사를 누르는 걸 깜빡했어요. 찌개랑 반찬은 다 했는데 밥하는 걸 잊었나 봐요. 30분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젊은 애가 정신머리가 있냐 없냐? 지금 내가 배고프다고 말했잖아. 30분을 더 기다릴 바에는 밖에서 먹고 왔지. 밥통 누르는 게 힘들어서 다 늙은 시애비 30분을 기다리게 해. 오늘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아버님, 제가 즉석밥이라도 사올게요.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내가 이 나이에 전자레인지에 밥 데워 먹어야겠니? 아이고,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당한다. 아버님, 즉석밥도 나쁘지 않은데 뭘 그러세요.
그럼 좀만 더 기다리세요. 이제 21분 남았어요. 하여간 꼬박꼬박 말대꾸는 나 들어가 누워있을 테니 밥 다 되면 깨워라. 잠시요. 아버님, 밥 다 됐어요. 일어나세요. 밥, 아휴, 잠깐 눈을 붙였더니 밥 생각도 다 사라졌네. 밥은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 건데. 얼른 드세요. 그냥 주무시면 기운 없어서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 그래, 알았다. 태영아, 태훈아, 나와서 밥 먹어. 애들도 아직 밥을 안 먹었어? 태영아, 여기 생선 있다. 이거랑 먹어. 난 생선 싫은데. 태영아, 편식하지 말고 먹어. 엄마가 올려줄게. 아이고, 태훈아, 접시 당기면 어떡해. 다 쏟아졌네. 수저 이리 줘. 엄마가 먹여줄게. 싫어. 내가 할 거야. 그냥 둬라. 애가 다 그렇지. 태훈아, 시금치 뱉으면 안 돼. 아휴,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아버님 먼저 드세요. 제가 애들 천천히 먹이고 치울게요. 얼른 애비가 올라와서 합가를 해야지. 애들 교육에도 좋을 텐데. 이렇게 살지 말고 네가 애비한테 내려가면 어떡했니? 오지도 못하게 해요. 숙소 너무 작고 지저분하다고 청소하러 가겠다고 했더니 같이 방 쓰는 룸메이트가 있어서 오면 그 직원분한테 미안해서 안 된대요. 애비도 고생스럽고 애들 데리고 내려갈 형편도 안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지. 나 다 먹었으니 먼저 일어난다.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 네, 아버님 쉬세요. 태용이 다 먹었으면 치카치카해 얼른. 태훈아,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서 밥 먹어. 지친다, 지쳐. 나도 제대로 저녁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너희들 언제 다 크니? 주말. 나왔어.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지난주에 못 온 게 미안해서 일찍 왔어. 애들은 어디 갔어? 오늘 유치원에서 행사해서 이따 데리러 갈 거야. 당신이 이렇게 일찍 올 줄 알았으면 유치원 보내지 말고 같이 놀러 갈 걸 그랬다. 애들도 아빠랑 어디 가는 거 오랜만인데. 애들 데리고 같이 놀다 오지 뭐. 동물원이라도 갈까? 정말? 애들 너무 좋아하겠다. 빨리 김밥 싸서 도시락 만들어야겠다. 됐어, 됐어. 오랜만에 나가는데 우리 나가서 사 먹자. 당신도 오늘은 매일 집에서 먹는 밥 말고 남이 차려준 거 먹어. 웬일이야? 나 오늘 개 탔네? 이달 수당 많이 나왔어. 동물원 근처에 백화점 있으니 들러서 애들하고 당신 옷 하나씩 사자. 갑자기 왜 그래? 돈 아껴 써야지. 우리 애가 둘이잖아. 이제 학교도 갈 테고. 이번 한 번이야. 저번에 성현이 결혼식 가면서 어디 가려고 해도 옷 하나가 없다고 툴툴댔잖아. 하나 사 입어. 애들도 자기 엄마 이뻐해줘야 한다잖아. 알겠어. 나 요즘 매일 개 탄다. 나가면 밥 사주고 상품 팔아주고 신랑이 옷 사주고. 이 정도로 뭘 이렇게 좋아해? 오랜만에 놀러 가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지. 애들만 데리고 공원 가면 다들 아빠들이 와서 놀아주고 얼마나 부러웠다고. 내가 주말이라도 좀 놀아줄 걸 그랬네. 나도 서울 오면 만날 사람이 많잖아. 알아.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이 소중한 거야. 우리끼리 놀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동안 피곤했던 게 다 날아가는 것 같아. 애들 키우느라 많이 힘들었구나, 우리 아내. 애들만 힘들게. 자기 아버님 성격 알지? 불같고 성격 급하셔서 말 끝나면 바로바로 해야 되는 거. 알지, 알지. 우리 아버지 성격. 그거 다 맞춰주고 사시느라 어머니가 일찍 가신 것 같다고 정훈이랑 얘기했잖아. 엊그젠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하나 떼우라고 하셔서 언제 필요하시냐고 했더니 안 급하다고 시간 날 때 해와라 그러시고는 30분 있다가 서류 가져왔니? 그러시는 거 있지? 황당. 아버지답다. 이걸 매일 겪으니까 나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동동거리게 돼. 아, 수명 줄어드는 느낌이야. 얼마 전엔 우리 보고 내려가서 살면 어떠냐고 그러시는 거야. 직원 숙소에 내려와 살 자리가 어딨다고? 그러게. 그래서 너무 작아서 안 된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거기 집어넣어서 내려가서 살까? 애들도 크면서 아빠가 필요하고. 당신 직장은? 지금 다니는 곳 사람들 좋다며. 그렇긴 한데 거기도 지사는 있을 테니까. 나도 혼자서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여보 아버님 비위 맞추는 것도 힘들고. 알아. 당신 많이 힘든 거. 나야 숙소 들어가서 자면 되지만 집에 와서 애들 보랴 집안일 하랴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참아. 내가 혼자 지내는 대신 잔업 다 해서
우리 검라에 새로 짓는 아파트 하나 분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이 아파트도 아버님이 물려주시겠다고 했잖아. 그럼 집이 두 채가 되네? 그래, 그러니까 좀만 참자. 애들 어릴 때 돈 모아야지. 더 크면 힘들잖아. 그리고 애들은 서울에서 키우는 게 좋대. 숙소에 있는 사람들 다 애들 교육 때문에 서울에서 내려와 있잖아. 그건 그렇지. 회사 언니들도 다들 그렇게 말하더라. 그래서 나도 계속 갈등 중이었어. 내가 계속 지방에서 일한다 보장도 없잖아. 그러니 좀만 기다려, 어? 알겠어, 여보. 집이 또 생긴다니 꿈만 같다. 이 집은 아직 아버지 건데 왜 두 채야? 아버님이 확실히 우리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같이 사는 자식이 물려받는 거지 하면서. 그리고 내가 모시고 살았는데 나도 이 정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 서방님이 뭐라고 해도 할 말 있어. 그건 당연하지. 아버지가 그런 면은 확실하시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집은 당신 거야. 당신 와이프 잘 둔 덕인 줄이나 알아. 여보, 시간 다 돼가니까 유치원 쪽으로 슬슬 걸어가자. 그래, 나가자. 모자 어딨어? 오늘 햇빛 강하다던데. 밤. 예, 정서방 올라왔니? 이모가 홍삼즙을 많이 보내와서 들려보내려고. 엄마, 지금 쉬고 있어. 내가 이따 가지러 갈게. 무거운데 정서방 보고 가져가려고 하지 그러니? 오늘 애들하고 동물원 갔다가 놀아주느라 힘 다 썼어.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도 없대. 어이구, 웬일이냐? 애들하고 놀러도 가고. 이제 철드나 보다. 나이가 몇인데 이제 철이 들어. 자기도 많이 피곤했겠지. 회사에서 매번 당직 썼대는데. 그렇게 일만 하다가 죽으면 회사가 알아준다니. 가족도 챙길 줄 알아야지. 그래도 수당 많이 받는 바람에 우리 아파트 분양도 받는데. 검라에 새로 짓는 주상복합 있잖아. 그거 청약돼서 계약했대. 그래? 제법이다.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엄마, 태훈 아빠가 왜 군뱅이야? 곰이라면 모를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 우직하니. 결혼한다고 왔을 때 너희 아빠랑 나랑 엄청 걱정했잖아. 삐쩍 말라서 나뭇가지가 걸어다니는 줄 알았어. 숫기도 없어서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할까 싶고 우리 딸이 왜 저렇게 눈이 낮은가 생각했었는데. 맞아. 그때는 진짜 볼품없었지. 새언니가 태훈 아빠 보고 나한테 오빠 못생겼다고 놀리지 말라고 그랬었잖아. 지금은 정말 태훈이 아빠 용됐어. 그게 다니? 집도 없어서 시아버지랑 한가에서 살고 나 너무 속상한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모들 보기 창피했었다. 근데 살다 보니 또 이렇게 좋은 날도 오네. 엄마, 지금은 다들 남자답다 그래. 옷 신경 써서 입히고 잘 먹으니까 살 붙어서 그럭저럭 볼만해. 회사 다니면서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래, 그렇더라. 지난번에 성인이 결혼식장에서 보니 풍채 있는 게 보기 좋더라. 그렇게 만든 게 다 네 덕이지. 와이프 복은 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엎드려 절박이지. 우리 이제 잘 살 테니 걱정 말아요. 그래야지. 얼른 홍삼이나 가져가. 너도 먹을 수 있게 캐리어 가져가서 다 실어가. 애 키우느라 얼굴이 반쪽이야. 저녁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래. 밥 차리고 애들 밥 먹이고 나면 기운이 없어서 난 밥을 못 먹겠어.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성우 봐주느라 도와주지도 못하고 네 시언니랑 오빠도 오죽 바쁘니? 나한테 애 맡기고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그냥 쓰러져 자. 괜찮아요. 오빠네도 장사하느라 정신없는데. 나도 시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세요. 하여간 이 나라는 집에 애 봐줄 노인네 없으면 애 엄마들은 일도 못 다녀. 애 봐주는 도우미가 엄청 비싸다며? 그렇대요. 새언니나 나나 그래도 도와줄 부모님 계셔서 다행이지. 좀만 더 고생해라. 애들 금방 커. 좀 크고 학교 다니면 그래도 낫겠지. 난 애들이 앉아서 숟가락으로 밥만 제대로 먹어도 너무 좋겠어. 엄마 말대로 조금만 더 크면 되니까 내가 홍삼 먹고 힘내야겠다. 가지러 갈게. 이따 봐. 그래, 오기 전에 전화하고. 오전.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태훈이 엄마예요.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 태훈이 열나고 손에 물집 잡히는 게 수족고인 것 같아요. 얼른 병원에 데려가셔야 될 것 같으니 빨리 오세요. 네? 선생님,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 못 가는데. 많이 아파요? 어머니, 그럼 다른 분이라도 오셔서 데려가셔야 돼요. 수족구는 다른 아이들한테 금방 옮겨서 빨리 격리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연락드려서 빨리 가시라고 할게요. 여보세요? 아버님, 태훈이가 아프대요. 수족고래요. 지금 빨리 데려와서 병원에 가야 된대요. 그게 뭐냐?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데리러 가? 나 오늘 산에 간다고 얘기했잖니? 아버님, 저 일하는 중이라 갑자기 갈 수가 없어요. 대신 유치원 가셔서 태훈이 데려와 주세요. 나 이미 산 중턱이야. 내려간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너희 어머님은 못 가시니? 어머님 조카 보시잖아요. 알겠어요. 끊으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10시 반에 방문 드리기로 한 정수기 콜입니다.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약속을 미뤄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날짜에 방문해서 필터 교체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기요. 저도 일하거든요? 회사에 월차 내는 날이라 오시라고 한 건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정수기 필터 안 갈아서 정수 제대로 안 되는 물 마시는 건 보상해 주실 건가요? 이러려면 못하러 시간 약속을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요. 너무 급하게 가느라 갑자기 전화드렸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꼭 방문해서 교체해드리겠습니다. 나 참 진짜... 아니, 본인이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보내면 되잖아요. 그 지점이 직원 하나예요? 나도 바쁜데 굳이 시간 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20분 전에 전화해서 갑자기 못 온다고 하면 어쩌란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가실 수 있는 다른 분이 계신지 확인하고 최대한 빨리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오지 마세요. 이 회사 제품 이제 쓰고 싶지도 않아요. 어린이집 오전. 어머니, 태훈이 얼른 병원부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족구 판정되면 나을 때까진 집에서 보육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전 아침에 열이 조금 있는 줄만 알고. 다 낳고 와서 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걸릴까요? 완전히 나으려면 대략 일주일은 걸릴 거예요. 그렇게나 오래요? 네, 병원에서 다 나았는지 확인하고 보내셔야 돼요. 아이들이 면역이 약해서 금방 퍼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태훈아,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지. 정미야, 오늘 아침 예약 고객한테 안 갔어? 언니, 태훈이가 수족고라 빨리 데려가려고 해서 그냥 왔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 고객인지 진상인지가 전화해서 지사장한테 지랄지랄했대. 그래서 지사장 지금 열받을 대로 받았어. 지사장한테 미리 전화라도 해주지. 그랬어야 했는데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갑자기 뛰어오느라 그 생각도 못하고 지사장님이 전화하셨네. 정수기 다시 가져가라고 난리쳤나 봐. 무슨 정수기 필터 하루 늦게 갈면 세균이 침투하나? 자기 시간 날리고 서비스 제대로 못 받았는데 어떻게 보상할 거냐면서 컴플레인 걸었대. 내가 시간 빌 때 교체하러 간다고 얘긴 했어. 그 여자 화 가라앉을 때쯤 전화해서 교체하고 올 테니 지사장한테 전화 오면 바짝 엎드려. 고객센터에도 전화해서 소비자 보호원 어쩌고 그랬대. 내가 전화해서 사과해야겠다. 그분도 성격 보통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전화해봤자 욕먹기 딱 좋아. 태훈이 아프다면서 병원은 갔어? 지금 가는 중이야. 그럼 일단 병원에 가서 애 치료하고 마음 추스리고 그러고 나서 전화 걸어. 이미 벌어진 일 수습하는 건 나중에 하고. 지사장님이나 그 고객이나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죽기에 하겠니? 눈 딱 감고 애랑 병원 먼저 가. 다 가져가고 잘 살려고 일하는 건데 애 아픈 거 먼저 치료해야지. 무리하지 말고 애 눕히고 나서 사무실에 전화해. 그래, 언니. 대신 가준다고 해줘서 고마워. 내가 언니 은혜 잊지 않을게. 오후. 태훈인 괜찮니? 약 먹으니까 열 떨어져서 자고 있어. 일하다 말고 뛰어와서 어떻게 하니? 회사는 일주일은 쉬어야 된다며. 모르겠어. 나 지금 멍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얘, 정미야. 얘가 왜 넋이 나갔어? 밥은 먹었어? 나 그럴 정신 없어. 기운도 없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성호가 있으니 데려오라고 할 수도 없고. 회사는 일주일씩 쉬어도 되는 거야? 잘 말해봐야지. 안 된다고 할 것 같긴 하지만. 엄마가 막내 이모한테 일주일만 출근해서 봐줄 수 있나 물어볼게. 막내 이모가 와서 봐주실 수 있을까? 지금 애도 아픈데.
막내 이모야 애를 셋이나 키웠는데 아프다고 못 볼 게 뭐 있어. 태훈이도 이모 얼굴 아니 낯도 안 가릴 테고. 그 대신 돈은 좀 넉넉하게 줘야 될 거야. 당연하지. 아이도 아픈데 와서 봐주시면 돈이야 잘 챙겨드려야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더니 다행이다. 나 정말 방법이 없어서 벽만 쳐다보고 있었거든. 이거 애 키우는 게 아니라 전쟁이다 전쟁.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애를 키우니? 네 시아버지는 어디 가셨니? 시아버지가 보시면 되겠구만. 아버님 산에 가셔서 못 내려오셨대. 그리고 아버님이야 애를 데려오고 데려가고 하는 건 아시지. 애 씻기고 약 먹이고 이런 건 무리셔. 하여간 놓친 내가 팔자도 좋아. 손주가 열이 펄펄 나는데 산을 갔대? 아유 얘 너도 태훈이 잘 때 좀 자. 애들 밤 되면 다시 열 올라서 잠도 못 자. 자야 내일 출근도 하지. 이모한테 일찍 가라고 할게. 그래도 나 밥 먹었는지 잠자는지 걱정해주는 건 엄마뿐이야. 알았어. 엄마가 준 홍삼 먹었더니 아직 배는 안 고파. 나 좀 잘게. 끊어. 그래 얼른 자. 쉬어야 애도 보지. 밤. 정미야 여기. 애는 괜찮아? 어떻게 하고 나왔어? 이모가 오셨어. 잠깐만 봐달라고 말하고 왔어. 그래 다행이다. 잠깐 얼굴 보고 싶었는데. 지사장이 뭐라고 하디?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안 봐도 비디오잖아. 하긴 물어본 내가 바보지. 내가 지사장이랑 1, 2년 일했니? 사람 제 맘대로 안 움직이면 난리 치는 걸 하루 이틀 봤어야지. 고객이 전화까지 했으니 가만 안 있겠다 싶긴 했다. 그렇게 성격 더러우니 우리 지점 실적이 베스트 3 안에 들겠지. 아우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어떻게 하래? 고객한테 사과하래? 페널티 주겠대? 그냥 내가 그만둔다고 했어. 야 무슨 이런 일로 그만둬. 험한 꼴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일로 그만두면 진짜 그만뒀어야지. 이미 말했어. 그러지 말 걸 그랬나 언니? 왜 그랬어 너답지 않게. 그냥 지금이라도 사과하자. 지사장도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금방 풀어버리는 성격이야. 그러고 싶진 않아. 애 때문에 하루 종일 동동거리고 재우면서 잠깐 한숨 돌리는데 전화해서 뭐라고 하니까 욱해서 하는 말 다 받아쳤어. 그동안 참았던 것도 다 얘기하고. 이제 안 볼 각오로 할 말 다 한 거라 돌이킬 순 없을 것 같아. 네가 너무 힘들었구나. 애들 키우랴 일하랴 우리 일에 사람 상대하고 영업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도 많은데 너무 많이 쌓였어. 스트레스 풀 방법도 없고. 그랬나 봐. 내가 너무 지쳤었나 봐. 차라리 잘 된 것 같아. 애가 아픈데 봐줄 사람이 없어서 이모한테 맡기고 나올 판이었거든. 마음도 너무 안 좋고 나도 너무 지쳐서. 좀 쉬었다가 다른 일자리 알아봐야 될 것 같아. 다른 일 하려고? 애들 때문에 풀타임은 하기도 어려울 텐데. 아니, 난 이 일 좋아. 언니 말대로 시간도 적당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스트레스야 있지만 뭐 그 정도 스트레스 없는 일이 어딨어. 근데 지사장하고 싸워서 우리 업체 지점엔 못 옮길 것 같고 타업체로 가야겠다. 그래, 어디나 조건은 비슷할 테고 경력 있으니 옮기기도 쉽잖아. 이제 우리 경쟁자니? 언니, 왜 그래 무섭게? 나 지역 바꿔서 갈 거라 괜찮아. 요 위에 신도시 있잖아. 그쪽으로 가려고. 거기가 입주 시작해서 정수기 들이는 데도 많고 아파트촌이라 이동도 쉽다고 하더라고. 애기 키우는 엄마들 많아서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판매가 잘 된대. 이미 알아본 거야? 거리가 뭔데 괜찮겠어? 그럼 나도 얼른 취직해야 되잖아. 지사장하고 싸우고 나서 이력서 넣고 전화로 면접은 했어. 그리고 우리 집에서 회사 오는 거나 그쪽으로 이동하는 거나 차로 가면 비슷비슷해. 지금하고 이동 시간은 크게 차이 없어. 내가 지역을 변경해야 언니들하고 경쟁하는 일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 새로운 환경에 가면 또 일하는 게 재밌을 수도 있지. 열심히 해. 조건 좋으면 나도 스카우트 좀 하고. 언니 빼우면 지사장이 정말로 우리 집 앞까지 찾아올라. 언닌 긍정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난 다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아휴, 이제 회사 가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서운하다. 애가 안 아프면 송별에게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다음에 해, 언니. 다음에 내가 거하게 살게. 애가 일주일은 집에 있어서 이제 꼼짝없이 나도 갇혀있게 생겼어. 그래, 다음에 꼭 한잔하자. 너 육아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 전부 풀어내게. 일주일 후.
처음 뵙겠습니다. 이정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방문해야 할 고객 리스트 모두 저장하셨죠? 이번에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일을 정리하시게 돼서 첫날부터 급하게 부탁드리게 됐어요. 이해해주세요. 괜찮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면 저야 좋죠. 그동안 집에만 있었더니 일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요. 이 동네 지리는 아직 잘 모르시니까 GPS 켜고 하시면 돼요. 거리가 다 가깝고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차량 주차하기도 용이하고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녀올게요. 파이팅! 낮. 고객님, 양온 아이스 코디입니다. 필터 교체하려고 왔는데요. 네, 들어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정수기는 저기 있고요. 다 되시면 알려주세요. 네, 대략 30분 정도 걸리고요. 오늘은 정수기 필터 2개만 교체 예정입니다. 다 되면 말씀드릴게요. 30분 후. 고객님, 정수기 필터 교체하였고요. 물은 10분 정도 더 틀어놓으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사인 부탁드려요. 네, 다 된 거죠? 네. 근데 저 사진 누구 사진이세요? 사진이요? 아, 신랑이에요. 왜요? 아, 저기 결혼하신 것 같지 않아서. 네, 다들 그래요. 결혼 안 한 것 같다고. 정식 신랑은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물어보세요? 아, 부부가 사시는데 남자 사진만 있는 건 처음 봐서요. 아, 그쵸? 저희가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같이 사진 찍은 게 별로 없어요. 적어도 내가 사진 하나 달라고 졸라서 받아놓은 거예요. 결혼한 지 오래되셨어요? 같이 산 건 2년쯤 됐어요. 그 전에 1년쯤 연애했고요. 결혼 먼저 할까 했는데 저 사람이 사정이 있어서 다 해결되면 결혼하려고요. 사정이요? 무슨 사정이요? 그런 것까지 말하긴 그렇고요. 내가 오늘 너무 말이 많았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오실 때 미리 문자 주세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이건 꿈인가? 내가 지금 꿈꾸는 건가? 밤. 정미야, 너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난 네 얘기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어. 남편이 잃어버린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거야? 아니,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들었어? 네가 정수기 필터 교체를 하러 갔는데 그 집에 남편 사진이 있었다며. 그 집엔 어떤 여자가 살고. 그럼 그 남편 사진은 뭔데? 왜 거기 있는 건데? 왜인 것 같아, 언니? 설마 지방에서 혼자 산다는 남편이 여자랑 동네에서 30분 거리에 살림 차리고 살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걸 보고 그냥 왔어? 그 여자 네 남편이 유부남인 거 모르고? 어디까지 아는진 모르겠지만 사정이 있다고 말하는 걸로 봐서 대강 유부남인 건 아는 것 같아. 난 지금 꿈꾸고 있는 것 같아.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아는 건 없다 이거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만약 사실이라면 발뺌하겠지. 그리고 나 물어볼 자신이 없어. 언니,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난 태영이 아빠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다 끝내고 싶어. 그럼 다 묻고 이대로 살고 싶니? 아니, 그것도 싫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정미야, 이혼할 수 있겠니? 이혼하면 애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혼하면 먹고 살 게 걱정이지. 지금 직업이 있다고 해도 나 혼자 애들을 키우고 먹여 살릴 자신이 없어. 친정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럼 여윳돈이랑 집이 있으면 이혼할 수 있겠어? 그렇겠지,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마음이 좀 편안할 테고 집이 있으면 최소한 안정은 될 테니까. 그럼 아직 내색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계획을 세워. 계획? 무슨 계획? 이혼할 계획이지. 예, 이혼은 현실이야. 마음만 갖고 이혼이 되진 않아. 애들 키울 힘이 있어야지. 이혼하려면 일단 준비를 해야지. 네가 눈 딱 감고 내색하지 말고 6개월만 기다려. 이렇게 분한데 내가 기다릴 수 있을까? 마음이 앞서겠지만 기다려. 집이라도 챙겨야지. 지금까지 고생한 게 아깝지도 않아? 앞으로 아이들하고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았어. 변호사도 미리 만나고 계획을 세워봐야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알겠어, 언니. 피눈물이 나도 애들을 위해서 참아볼게. 일주일 후.
여보, 나 당신 있는 대로 내려갈까 봐.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집에 무슨 일 있어? 아버님하고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어. 오늘도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시고 나 심장병 걸릴 것 같아. 애들도 할아버지 무서워서 덜덜 떨고. 내가 내려갈게. 태영이 엄마, 애들 생각해야지. 감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니? 여보, 나도 사람이야. 자꾸 이러면 애들이고 뭐고 내가 집을 나갈게. 여보, 정말 왜 그래? 나 내려가서 살아도 직장 다닐 거고 거기가 서울보다 집값 쌀 테니 집 구해서 같이 살자. 여보, 나랑 애들 너무 힘들어. 그만해. 지금 당장 집을 어디서 구해? 나 아버님하고 못 살아. 그럼 집을 구해줘. 집을 어디서 구해줘? 당신이 집 얻어줘. 우리끼리 나가서 살게. 지금 당장 집을 얻을 돈을 어디서 구해? 대출이라도 받아, 빚을 지더라도. 그게 나랑 애들이랑 같이 살 유일한 길이야. 꼭 이래야 돼? 왜 이래, 당신답지 않게? 여보, 나 나가서 애들하고 살 거야. 안 해주면 나 정말 사라질 거야. 내 성격 알지? 말 뱉으면 반드시 지키는 거. 최대한 빨리 구해줘. 저녁. 어미야, 내가 화가 좀 났다고 그렇게 서운했니? 무슨 말씀이세요? 애비가 전화했다. 네가 집 나간다고 했다고. 아, 그 일이요? 아버님,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희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예, 나이 들면 마음이 급해져서 그러니 네가 이해해라. 아버님, 저 오래 참았어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희 나가 살겠습니다. 너도 고집은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 바꾸겠니? 이 집 저희 명의로 돌려주세요. 뭐? 뭐라고?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집 명의를 너희한테 달래는 거야? 전부터 말씀하셨잖아요. 집은 우리한테 물려주신다고요. 기훈 씨는 분양받아 놓은 집이 있으니 제 명의로 돌려주세요. 전 아버님 4년 동안 혼자 모셨어요.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태영애미야, 생각보다 뻔뻔하다 너. 아버님 성격 그만큼 견디고 살았는데 뻔뻔해야죠. 아버님 남은 생 동안 한 끼라도 따뜻하게 드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선택하세요. 집, 제 명의로 돌려주세요. 생각해보마. 그럼 전 내일부터 집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성격이 이렇게 급하니? 이런 문제는 식구들끼리 다 의논해야 되는 거잖아. 저 아버님하고 같이 살면서 성격 급해졌어요.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너도 참. 알았다. 기훈이랑 기영이랑 의논해보고 네 앞으로 명의 돌리는 걸로 하자. 그러니 이제 화 그만 내고, 어?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도 있는 동안 잘 지낼게요. 그만 쉬세요. 있는 동안은 무슨 뜻이니? 알았다. 너도 쉬어라. 6개월 후. 여보, 이게 뭐야? 뭐? 뭐 말하는 건데? 주어도 없이 질문을 해.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내온 이 서류 뭐냐고. 아, 그 서류? 이혼 소송 신청했거든. 그리고 손해배상도 너랑 네 상간녀한테까지 다 청구했어. 무슨 소리야? 무슨 상간녀? 너 소설 쓰니? 무슨 상간녀는? 너랑 경기도에 살림 차리고 살면서 곧 결혼할 거라고 믿고 있는 그 여자 말이지. 둘 다 소송하면 각자 2,500씩 5,000원 받을 수 있대. 변호사가 그쪽으로 경험이 많더라고.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 누가 헛소리를? 너랑 사는 그 여자가. 내가 그 여자 집에 정수기 필터 갈아줬거든? 이 사진 떡하니 전시해놓고 결혼할 거라고 지금 사정이 있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 사정이 나랑 우리 애들인 것 같아서 내가 그냥 나와주기로 했어. 집도 물려받았고. 너희 아버지는 그 여자 집에 모셔다 드릴게. 셋이 오순도순 잘 살아. 야, 네가 뭘 근거로 소송을 해? 내가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알아? 6개월 전이야. 내가 왜 소송을 지금까지 기다렸겠니? 그 여자가 너에 대해 떠드는 거 녹음하고 네 사진 전시된 거 촬영하고 너희 회사에 너 지방근무 안 하는 거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렸지. 증거는 차고 넘쳐. 내가 정말 열심히 수집했거든? 정미야, 태영이 엄마, 당신이 오해한 게 있어. 오해? 네가 일하느라 바쁠 거라고 생각해서 다 참은 오해? 나한텐 무심해도 애들한텐 좋은 아빠일 거라고 생각한 오해? 나 이제 멍청하게 안 살아. 너희 년놈들한테 돈 다 받고 내 집에서 애들하고 편안하게 살 거야. 너도 너 좋다는 여자랑 잘 살아. 정미야,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아, 그리고 너 회사도 간당간당하니 다른 직장 알아봐. 너희 부장님이 왜 지방 근무하는 걸 물어보냐고 하셔서 다 설명해줬어. 증거도 보여주고. 축첩을 한다고 진짜 분노하시더라. 퇴직금이 얼마나 나올진 모르지만 그걸로 그 상간녀랑 성격 불같은 아버지랑 잘 살아. 양육비는 물론 청구할 거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대영이 엄마, 잠깐만. 내가 다 설명할게. 이제 전화하지 마. 나 일하느라 바빠서 이만. 시아버지가 명의 양도해준 집 덕분에 전 아이들하고 잘 살게 되었고요. 직장도 있고 손해배상도 받아서 나름 여유롭게 살아갑니다. 건너 들으니 전 남편은 직장도 잘리고 분양받은 집이 분양가보다 가격이 내려가서 신용불량으로 공사장에서 일일 근로자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도 돈 없으니 떠나가고 작은 방을 얻어서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고 들었어요.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무시 중입니다. 이제 제 행복만 생각하려고요. 억울했던 사연도 이렇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지네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